그래서 저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싸게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탄 2 신도시, 그 중에서도 동탄역 디에트르, 대방거죠. 디에트르 퍼스티지. 왜 퍼스티지란 단어가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가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퍼스트는요 프레스티지랑 맞먹는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예, 그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공문이라고 하죠. 예, 입공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까지 같이 보면서 제가 아주 그냥 낱낱이 다 찍어 드릴게요. 예, 좋은데 나쁜데 다 찍어 드릴게요. 4월 29일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날짜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무주택 기간이랑 이런 거 다 따지실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따지게 되는 그 날짜, 기준이 된 날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4월 29일.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이 일단은 청약이 먼저 가능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해당 지역에서 이제 2년 이하로 사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도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이냐 아니면 기타 지역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애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이게 수원시 영통구 신동이랑 건성구 곡반정동에 있는 행정구역상 있죠.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네들이 막 행정구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나 이번에 청약 안 돼?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문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호제곱 이하로 해서 들어간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항상 이런 데는 100% 가점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점이 몇 점인지를 잘 따지셔갖고 가점이 좀 된다 그러시면은 자신있게 84 타입에다 넣으시면 되고, 가점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배기 타입 넓은 데 산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 청약을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그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주택 공급에 대한 그 신청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엄마, 아빠, 나, 내 아들, 딸까지 다 무조건 무주택. 네, 이게 기본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 그냥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 60제곱 원도로에서 들어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도권은 1억 3천까지 해서 공시지가로, 항상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무주택으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집 있는데 어떻게 나 청약 못 넣는데 하시는 분들도 요거 보시고서 나 이제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신혼특공, 예, 신특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신혼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 해서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로 해서 또 다른 아파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은 그 아파트를 같이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둘 다 부적격이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투과 지역입니다. 투과 지역, 예, 투기 과열 지구.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있죠. 그거 쓰셔야 되고요. 입주 계획서 신고 다 하셔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다 또 신고하신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당첨이 되고 나서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막 겁먹고 하지 마세요. 여기 당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 6페이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순위. 이곳은요 5월 11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까지 아마 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8일.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업무 복합 2블럭 해서 나와 있고요. 84 타입하고 102 타입 해서 평형대별로는 2가지, 그리고 이제 타입별로는 총 4가지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계약금, 야,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죠.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뭐 14, 15, 16도 가는 그 와중에 동탄역에 바로 딱 붙어 있는 이 퍼스티지가 4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싸게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한편으로는 계약금을 보통 10%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두 번,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9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대신에 잔금은 입주할 때 20%만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공문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또 짜잘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 난방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생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넣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기준이 2달 전에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뭐 도시근로자 뭐 소득 기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인 이하의 가족인 경우는 960만 원까지 벌으셔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8호 이하로 해서 나가는 케이스는 여기는 무조건 100% 가점제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8호 초과로 해서 들어가는 타입이 있죠. 여기는 배기 타입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추첨제 50% 물량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8호 타입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60세 이상의 우리 엄마 아빠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점수가 5점씩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5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계세요. 60세 이상인데 그럼 부양가족에서 마이너스 5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까지 마이너스 5점이 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이거는 진짜 크죠. 예, 여파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세대별 등본에 기재가 된 사람으로 해서 세대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등본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니의 주소가 옛날에 우리 살던 뭐 시골집으로 해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하고서 내가 뭐 봉양을 하면서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본상으로 실제로 엄마 아빠가 시골집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소지를 옮겨놨으면 되는 거예요. 자,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무주택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8호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말고요. 이런 경우는 무주택이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 떨어지고 나서 입주해서 산 지 20년이 된 단독주택 역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0제곱 언더에, 그러니까 조그만 집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다 봐줍니다. 근데 이거를 20제곱 이하라고 해서 소형이니까 괜찮지 하고서 2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엄마 아빠, 그리고 와이프의 엄마 아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분양권을 다 포함을 해갖고 이런 경우는 봐줍니다. 근데 특공에서는 안 돼요. 또 특공에서는 청약이 안 돼요. 자, 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당첨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자가 오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원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 자체까지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문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난 문자 못 받았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스팸으로 빠져갖고 문자가 수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 3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 뭐 한 3일간, 4일간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휴가를 내기가 좀 어렵고 해갖고 마지막 날 간신히 해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류가 그때그때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뭐 부적격 맞고 그래갖고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마지막 날 위험천만하게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약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게 아마 내 집 마련에 좋은 노하우, 팁이 될 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도금 대출은요,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집단 대출이라 그래요. 집단 대출. 그래서 여기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세대수가 좀 많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단체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코니 금액 볼게요. 저는 이게 분양가가 너무 싸게 나와갖고 한 발코니에서 막 5천만 원 막 받아버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발코니는 700만 원. 아주 저렴하게, 아주 싸게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맨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재미삼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음 관련 등급 별표가 있어요. 4, 2, 4, 1, 2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4, 1, 2, 1, 2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경을 좀 썼나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1페이지 학군 여울 초등학교로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본 단지의 서축으로부터 한 200m 지점에 동탄 여울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이네. 예, 500m 지점에 오산천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변공원 아마 이쁘게 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300m 지점에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해야 될 동탄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 보시면서 제가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 있는지 다 찍어드릴게요. 예. 자, 1동, 2동, 3동, 4동 나와 있고 5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5동은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망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배기 타입이에요. 배기 A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2, 3호 라인 있죠. 이거는 배기 B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기동을 보시게 되면은 여긴 다 녹색이에요. 103동도 다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뭐 보나마나 84 AP겠죠. 근데 보통은 84랑 배기 타입이 있고 그러면은 배기 타입에다가 조망을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배기동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84 타입 같은 경우는 배기 타입에 걸리면 좋은 거고 103동에 걸리면은 뒷동이니까 조금은 아쉽게 되는 거고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이 1, 2, 3, 4, 5, 6, 7호 라인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호 라인이나 2호 라인 괜찮을 것 같고 3호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5호 라인이나 6호 라인도 동간거리, 가시거리가 좀 멀리만 나온다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호 라인이나 5호 라인, 6호 라인 같은 경우가 103동에서 나오는 아파트 3호 라인이랑 4호 라인보다는 차라리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동간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OP를 보통 조망을 안 주고 103동을 오른쪽으로 해서 자리를 바꿀 법도 한데 여기는 제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게 동호수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에 전면동에 나와 있는 전면동 그게 좋아 보이고요. 백이동, 그죠? 그게 좋아 보이고 101동의 3, 4호 라인이 아무래도 좋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당첨은 뺑뺑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84 타입 같은 경우는요. 평면도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3베이예요. 클래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침실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조망 이게 채광이 좀 그렇죠. 방향 자체가 이제 북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다가 햇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그냥 감당하고 넘어갑니다. 싸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침실 1번 보시게 되면 옆에 드레스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발코니 공간까지 나와 있고 팬트리 공간이 현관 옆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넓게 해놨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천상 이거는 그냥 침실 3번이 거의 팬트리 공간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84 옆에 나와 있는 거 녹색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은 전면동에 나와 있는 1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일 거예요. 아마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뒷동 103동에 나와 있는 거 1호 라인하고 4호 라인은요. 조망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상 5대 5죠.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84 B타입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84 B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이 있고 옆에 거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침실 2번이 있지 않습니까? 침실 2번이 원래 침실 3번이랑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3베이 판상형을 유지하면서 타워형 구조까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제 갖다 붙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드레스룸이 좀 좁아요.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원래 다른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훨씬 큽니다. 예, 참고하세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은 2동이죠. 예, 전면동에 있는 것은 2호 라인 걸려도 좋고 3호 라인 걸려도 좋고 뒷동에 나와 있는 거 3동에서는 2호 라인 걸리면 좋고 3호 라인 걸리면 앞에가 조금은 가립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4개 라인 중에서 3개 라인은 좋아요. 그러니까 75% 확률은 된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배기 타입, A 타입이죠. 배기 A 타입인데 요거 보시게 되면은 야, 배기 A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3베이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보기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 전국에 있는 아파트만 다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인데요. 배기 타입에서 3베이로 나와 있는 케이스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거실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죠. 예,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침실 1번 안방이죠. 안방 위에 보시게 되면은 알파룸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여기도 예, 거의 다 드레스룸으로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침실 3번은 북향으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인데 침실 4번도 마찬가지네. 예, 그래서 침실 4번은 아무래도 팬트리 공간, 주방 팬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모든 짐들은 다 이쪽으로 해서 예, 수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의 그렇게 돼요. 보통 유상 옵션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팬트리 공간으로 꾸며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좀 더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직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알아서 또 다 붙어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상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4호 라인 걸리면은 최고 대박이죠. 근데 야, 배기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1호 라인 걸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단지 내 조망. 네. 4호 라인에 비해서는 이건 조망 가시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죠. 각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자, 배기 타입을 한번 보실게요. 배기 타입 B인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84B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타입이죠. 예. 주방 옆에 있는 공간이 조금 적죠. 예. 그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안방에 있는 공간이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상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 여기서는 아무래도 3호 라인이 우선이죠. 2호 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2동의 4호 라인이 앞에를 조금 시야를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3호 라인이 우선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4 AB 타입 그리고 100 AB 타입을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층수가 몇 층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모델링 있죠? 예, 모델링 건물 이거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단지 안내도나 조감도를 봤을 때는요 보통 앞동이 뒷동으로부터 이제 좀 가리질 않기 위해서 좀 층수를 낮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층수가 비슷하게 49층으로 해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고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5동 높이도 상당히 높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싶어요. 예. 동호수 배치도랑 평면도랑 조감도 잘 보시면서 몇 타입에 넣었을 때 내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계산을 하셔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당첨이 됐는데 이거 너무 안 좋아갖고 나는 후회 중입니다. 이거 계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서 그래도 도움이 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까지 해서 4종 세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탄 2 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평면도, 단지 배치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